삶의 의미나 존재 목적에 대한 것을 다룬 책은 이미 여럿 있지만 자신의 삶 자체를 되돌아보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존재의 목적에 관해 질문하는 책은 흔치 않습니다.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내 잠재의식 속 이미지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선 더 이상 쓸데없는 불안이나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대신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고 그것이 잠재의식에 단단히 각인돼 생생한 시각화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뀐 잠재의식은 내 삶을 내가 바라던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동기부여 연설가, 모험가인 존 스트레레키의 세상 끝의 카페는 끝없는 직장 일과 또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지칠 대로 지친 주인공 존이 여행 중 길을 잃고 우연히 찾게 된 세상 끝의 카페에서 카페 종업원 케이시와 요리사 마이크 그리고 카페의 단골 손님 앤을 만나 대화하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깨닫는 여정을 담은 소설 형식의 자기계발서입니다. 세상 끝의 카페는 출판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독자들 사이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됐으며 7년 연속 유럽에서 올해 베스트셀러를 수상했습니다. 이 책은 21세기의 연금술사다라는 문구가 세상 끝의 카페의 내용과 성격을 잘 설명해 줍니다. 이 책은 우리는 때로 전혀 예기치 못한 순간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순간은 의식하고 있지는 못해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순간이 다가온다. 내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런 순간이란 운전하다 길을 잃고 우여곡절 끝에 당도한 세상 끝의 카페에 겪게 될 경험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있는 카페에 당도한 주인공은 웨이트리스인 케이시에게 음식을 주문합니다. 케이시가 건네준 메뉴판 첫 장에는 여느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메뉴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다음 장에 기다리는 동안 생각해 볼 것이라는 제목 아래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3가지 질문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메뉴판에 적힌 3가지 질문은 이 소설의 주제를 암시하는 질문이자 존재의 목적을 밝히는 내비게이션 같은 기능을 합니다. 케이시는 메뉴판에 적힌 질문에 대해 궁금해하는 존에게 그 질문을 대수롭지 않게 한번 보고 마는 것과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는 건 별개의 문제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몇 글자만 바꿔보면 많은 게 변한다고 설명합니다. 존은 그 말을 듣고 메뉴판을 내려다보았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가 아니라 나는 왜 여기 있는가로 보였습니다. 존은 메뉴판의 질문이 왜 바뀌었는지 케이시에게 묻습니다. 이에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나면 해답을 찾고 싶은 욕심이 커져요. 그리고 그 답을 찾으면 아주 강력한 힘을 느끼게 되죠. 자기가 이곳에 있는 이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사는 이유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고 싶어져요. 그건 마치 보물지도에 X 표시된 보물이 숨겨진 곳을 찾아 나서는 것과 같아요. 그 표시를 보면 무시하기 힘들죠. 마찬가지로 존재 이유를 깨달으면 깨달은 대로 살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진답니다. 존은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라는 두 질문 사이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느끼지만 계속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두 질문에 대한 의문을 풀어갑니다. 케이시와의 대화를 통해 존은 자신이 대부분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케이시는 존에게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이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던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말문이 막힌 존에게 케이시는 녹색 바다 거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케이시는 하와이에서 스노클링 하다가 바다 거북을 만났습니다.
이 바다거북을 더 잘 살펴보려고 따라갔지만 쫓아갈 수 없었는데 그 이유를 케이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바다거북은 결코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지 않았어요. 대신 파도를 이용했죠. 제가 바다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건 저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거렸기 때문이었죠. 케이시의 말에 존은 지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이에 케이시는 우리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가 보면 금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는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몰입한 나머지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두 질문에 미처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존에게 요리사 마이크는 그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되어 있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카페의 단골 손님 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덧붙여 설명합니다. 이에 존은 적어도 자기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그 말에 마이크는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줄었다고 인식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아주 못하게 되는 날이 진짜로 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답니다. 다시 말해 죽는 날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단골 손님 N은 이미 원하는 일을 했거나 매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죠. 라고 자기 생각을 드러냅니다. 존은 두 사람과 죽음에 관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이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존은 존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두 사람의 말을 마음에 깊게 새깁니다. 존은 다시 메뉴판의 새 질문을 내려다보면서 존재 이유를 알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까지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혼자 중얼거립니다. 케이시는 하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겠죠? 라고 반문합니다. 존은 쉽지 않을 것이라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되묻습니다. 나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는데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죠? 퇴직 후 살 돈은 어떻게 모으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소질이 없다면 어쩌죠?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또 존중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케이시는 존이 제기한 반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갑니다. 케이시는 돈을 버는 문제를 비롯해 삶을 추구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 토로하는 존에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사람들이 모두 행운아라는 점, 다시 말해 이 사람들한테는 예상치 못한 행운이 많이 따른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존에게 묻습니다. 존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냥 우연 같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 자신의 존재 목적을 충족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행운이 따라다니는 건 당연하게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케이시는 다시 존에게 당신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었냐고 묻자 존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할 때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고 답합니다. 케이시는 바로 그런 때가 당신이 원하던 일을 하던 순간이었다고 알려줍니다. 케이시와의 대화에서 존재 목적의 의미를 깨닫게 된 존은 마이크에게 왜 모든 사람이 존재 목적을 추구하지 않는 걸까요? 사람들이 존재 목적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묻습니다. 마이크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몹시 어려운 골프 코스에서 있는 꿈을 꾸었던 남자의 이야기를 존에게 들려줍니다. 쳐야 할 공이 창문턱에 있기도 하고 경사가 심한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공이 있는 꿈을 자주 꿔 스트레스를 받던 그 남자는 어느 날 밤 불현듯
그냥 그 공을 집어 다른 곳에 두고 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외에는 그 공을 어디서 치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도 없다는 생각에 공을 집어 옮긴 후 다시 쳐봤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꿈에서 깨었는데 정말 엄청난 자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마이크에게 이 꿈을 통해 결국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말해주었는데 그 말을 마이크는 존에게 그대로 다시 전해줍니다. 내가 골프공을 옮겨 어디서 치건 누구도 상관하지 않듯이 내 존재 목적에 대한 관심 역시 나만 갖고 있는 거죠. 내 운명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가 멋대로 좌지우지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명이 나를 흔들어 버리죠. 골프공을 옮길 수 있는 건 나뿐입니다. 주인공 존은 이 책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좀 더 일찍 변화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이다. 나는 그날 밤 카페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건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 이유를 충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점은 넘어 다른 쪽에 있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존의 말은 곧 저자의 생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지를 잘 대변합니다.